자, 거기 남은 두 문제 풀고 할게요. 11번. 자, 11번 보시면 거기서 나와 있는 게 루트 a 마이너스 4분의 루트 a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써진다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4분의 a라고 써진대요. 자, 그럼 봅시다. 앞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수? 분모가 음수, 분자가 무슨 수? 양수가 돼야겠죠. 그죠? 분모는 음수, 분자가 양수. 그지?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로 빠진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a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될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얘 범위를 써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0보다 크고요. a가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더라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0부터 4까지 사이에서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는 1, 2, 3이겠죠. 그래서 총 몇 개? 3개라고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되셨어요? 오케이, 3개 써주시면 되고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자, 영이하는 실수 AB에 대해서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되어 있는데 걔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대요. 그러면은 A는 양수, B는 음수,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이렇게 되어야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봤던 건데 봐봐. 루트 a-b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2를 간단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자, 요거를 풀어볼 건데요. 안에 거가 지금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제곱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이거의 부호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음수이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루트 a-b의 전체 제곱은 무슨 이걸 루트를 벗겨줬을 때 뭐랑 똑같아요? 절대값 a-b랑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됐니?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같은 경우에도 뭐가 돼요? 절대값 b로 풀리겠죠. 그냥 b가 아니야. 절대값 b.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절대값 풀어줄 때 안에가 양수이면 부호가 그대로, 안에가 음수이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니까. 자, 볼게요. a-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에서 음수를 빼니까 양수죠. 그럼 부호 그대로 나올 거고요. b는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부호 바뀌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b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a 플러스 2는 당연히 그냥 양수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b, b 지워지죠.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답은 얼마? 2a 플러스 2와 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복소수 단원이 끝났습니다. 복소수 정리하시고요. 자, 48페이지 보세요. 자, 48페이지 보시면 이제 1차 방정식 해서 드디어 우리가 방정식을 나갈 겁니다.
방정식 드디어 고통의 시작이죠. 1차는 쉽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과연 그럴까요? 네,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방정식에 대해서 고1 때 배우는 수학원에 배우는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배울 건데 우리는 1차 방정식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나눌게요. 다항 방정식과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그냥 단원명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럼 다항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3개. 됐니? 근데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좀 중요한데 2차 방정식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에다가 덧붙여서 이제는 플러스 여기서 뭐까지 배울 거냐면 2차 함수의 내용까지 같이 곁들일 겁니다. 맛있겠죠? 곁들이. 죽을 것 같아요. 뭘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뭐를 네. 뭐 훈제 연어를 곁들인 뭐 저기서 좀 안심 스테이크 뭐 이런 것처럼 2차 함수를 곁들인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같이 싼 거. 근데 요것만 제 예상으로 요 단어만 제 예상컨대 한 6번은 수업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야 돼요. 굉장히 다뤄야 될 게 많고 깁니다. 자, 다음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3차 방정식은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법과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근의 성질, 근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 정도까지만 배우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은 그죠? 자,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요 우리가 간략하게 2가지를 배워볼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배우는 게 뭐 많이 나왔던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연립방정식.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던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2개의 식을 연립해서 x와 y 값을 구하는 이런 거죠.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건 1차식만 배웠잖아요. 이제는 1차와 2차 연립방정식도 배울 거예요. 이제는 x제곱과 y제곱이 나와요. 방정식에서. 알겠지?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됐죠? 이거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부정방정식은요 시험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 잘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뭐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배워놓을 겁니다. 부정방정식. 됐니?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얘네는 연립방정식 생각해보세요. 연립방정식 여러분들 풀 때 x, y 문자 2개면 식 몇 개가 필요해요? 해를 구하려면 2개가 필요했죠. x, y가 2개가 있으면 문자가 2개가 있으면 식이 2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무슨 의미냐면 다른 문자가 2개가 있으면 식도 2개가 있어야지 해가 한 쌍으로 정해져요. 문자가 3개가 있으면 그러면은 해는 몇 개 필요해요? 식은 3개 필요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지? 근데 얘는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방정식이에요.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부정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가 3이라고 해보면 이 방정식이 하나가 띡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구해보면 몇 개예요? 2개예요. 무수히 많죠. 그죠? 무수히 많죠.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3, 6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
조건이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해는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숫자의 범위, 즉 주어진 문자가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아니면 그냥 실수인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게 조금 달라져요. 그거까지만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요까지만 하면 방정식이 끝납니다. 수학원의 방정식. 간단하죠? 네. 그래서 몇 개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배우시면 돼요.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는데 11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요거만 할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 방정식만 하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시겠죠? 자, 됐죠? 오늘은 그래서 간략하게 에피타이저처럼 뭐라고요? 에피타이저처럼 1차 방정식만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1차 방정식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1차 방정식을 좀 볼게요. 자, 1차 방정식 하면 말 그대로 방정식인데 무슨 식이에요? 1차인 방정식이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4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등식 나와 있고 항등식 나와 있고 방정식 나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던 거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그냥 오랫동안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지? 항등식 할 때도 또 제가 설명드렸었죠. 항등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방정식. 그죠? 그래서 괄호 1번은 안 할 거예요. 괄호 1번은 안 할 거고 그냥 큰 1번. 방정식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아 그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등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항등식 배웠잖아요. 방정식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등식의 성질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등호는 항상 확인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치?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해볼 텐데 1차 방정식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2x가 4다 라고 풀면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던 거. 아, 요새는 초육 때도 배우더라고요. 초육 때. 진짜요? 네. 초육 때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x는 그럼 뭐가 돼요? 2다 라고 네, 배울 수 있죠. 그죠?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전 국민한테 다 물어봐도 X는 2라고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 5살짜리 애한테도 2개씩 2번 주면 얼마? 4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탕 2개씩 2번 주면 몇 개 있니? 4개요? 이럴 수도 있죠. 그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그럼 이런 거 선생님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이걸 왜 선생님 지금 배우나요? 자, 1차 방정식이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죠? 3초 만에 4점을 얻잖아요. 학교 시험에. 그죠? 근데 설마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 이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1차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는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2x가 4라고 했다면 x가 2라는 것은 그냥 시력검사에 불과할 겁니다. 얘는. 시력검사에 불과할 거예요. 뇌세포 한 개만 써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2x가 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방정식을 풀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답을 내릴 거냐예요. 왜냐하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의미는 해를 구해라 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a-2가 0이다 혹은 a-2가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x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a-2분의 1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99%의 수원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대답합니다. 근데 얘는 답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두 가지가 있냐? 첫 번째 a가 2일 때와 a가 2가 아닐 때인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반드시. 왜? a가
뭔지 모르니까요. 미지수니까요.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풀면 A가 2가 아니라면, 즉 A-2가 0이 아니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는 그냥 A-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니? 근데 A가 만약에 2라면 0 곱하기 X가 1이다가 되는 거고요. 0은 나눠줄 수가 없고 좌변을 봐면 0이 되죠. 즉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0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X라는 것은, 해라는 것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인데 등호가 성립해요, 안 해요?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X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지 정답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입니다. 즉 중학교 때는 여기가 반드시 숫자로 나왔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자리에 문자 또는 식이 들어가는 1차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문자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답을 써줘야지만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1차 방정식을 더 어려워합니다. 1차 방정식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정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울 건데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울 때는 꼭 이런 생각을 갖고 풀어야 돼요. 이제는 AX는 B다라는 이런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요 A 자리에 반드시 숫자가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문제에서 반드시 이 자리에 문자나 혹은 식이 나올 겁니다. 문자나 식이. 그랬을 때 우리는 답을 쓰려면 반드시 케이스를 분류해서 써줘야 되는데 그 케이스가 바로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풀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A가 0이 아니라면 X는, 자, A는 나눌 수가 있으니까 A분의 B가 될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지겹게 봐왔던 1차 방정식, 정말 기초적인 1차 방정식, 해가 몇 개 나오는 한 개만 존재하는 해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일 거예요. 얘는.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0일 때인데요. A가 0일 때는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B가 0이라면 A도 0이고 B도 0이죠? 그죠? 그럼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둘 다 0을 대입한다면 0 곱하기 X는 0이다 라는 꼴이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0자리, X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좌변은 0이고 우변도 0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X는 뭐가 됩니까? 모든 수가 됩니다. 즉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해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항등식과 똑같아져요. 이 경우. 됐니? 그러면은 X가 모든 수이다. 즉 여기서는 해가 뭐가 돼요? 모든 수가 됩니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됐니? 반대로 잘 봐. B가 0이 아니라면 0 곱하기 X를 했는데 어떤 0이 아닌 숫자 B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X자리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B가 나올 수가 없죠. 바꿔서 얘기하면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X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우울해지죠? 그쵸? 자, 그래서 책에서도 볼게요. 책에 있는 게 여기 써져 있으니까 그냥 책에 있는 거 써져 있는 거니까 굳이 안 보이셔도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만 좀 중요하게 볼게요. 당구장 표시부 학습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 A로 되어 있어요. 방정식에서는 A가 0일 때 밑줄,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구분하여 풀어야 됩니다. 됐니? 단 문제에서 잘 봐. 단 문제에서 1차 방정식이라고 주면 A는 무조건 0이 아닌 거예요. 잘 봐. 이 방정식을 1차 방정식 얘라고 주면 1차 방정식이면 1차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1차식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반드시 A가 0은 아닐 거라고. 그럼 이 0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그냥 방정식이라고 준다면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 제가 두 가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기 봐봐.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에서 요거를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됐니? 그러면 요거를 풀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A가 2가 아닐 때로 A가 2일 때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죠. 왜? 여기가 무슨 수니까? 미지수니까. 알겠어? 미지수. 됐니? 그러면 A가 2가 아니면 A가 2가 아니니까 그냥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X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X는 A-2분의 3이에요 라고 쓰면 된다. 근데 A가 2라면 A가 2면 얘가 0이니까 0 곱하기 X가 무슨 꼴이 돼요? 3인 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만족시키는 게 없죠? 그래서 A가 2라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써야 정답인 거야. 됐니? 근데 만약에 1차 방정식 똑같은 회에서 1차 방정식 A-2 X가 3이라고 한다면 얘는 X는 A-2분의 3이다. 요것만 쓰면 된다고요. 요것만 써야 돼요. 쓰면 된다고가 아니라 써야 돼요. 왜냐? 잘 들으세요. 1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면 좌변이 1차식인 방정식이에요. 즉 최고차항이 1차인 방정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최고차항이 2차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근데 문제에서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주면 얘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는 놈이에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0이라면 얘는 1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의야.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정의야. 정의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제 이름이 차지훈데 누가 와가지고 얘 차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답하겠냐고. 아니지. 동의를 안 해. 찐따야? 근데 어쨌든 간에 1차 방정식이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얘는 반드시 이 문제 자체, 이 말 자체에 A는 2가 아니다라는 전제예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A가 2가 되면 안 돼요. 왜? A가 2가 되면 0이 돼버리는데 0이 돼버리면 1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문제가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답이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냥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1차인지 2차인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잖아.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다음에 세 번째, 3번 내용.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가릴게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값은 항상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절대값 A라는 게 있으면 이건 원칙이죠. 항상 했던 거예요. 절대값 A가 있으면 우리는 얘를 풀 때 두 가지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A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됐니? 자, 그러면 A가 나올 때는 언제였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호가 그대로 나오더라.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더라. 됐니? 오케이. 하연아 마이너스 A 양수니 음수니? 양수예요. 왜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으면 양수죠? 그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가 나옵니까? 됐니? 자, 절대값을 푸는 원칙은 어느 단원을 가든 간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이면 부호가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온다. 이게 원칙이에요. understand? 됐니? 근데 이제는 잘 보세요. 이거를 방정식에다 씌우는 겁니다. 자, 봐봐. 절대값 x-2가 3이다 라고 해보자.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풀기 전에 좀 더 쉬운 거부터 갈게요. 잘 들으세요. 절대값 x가 3이라고 한다면 x는 얼마입니까? 뿔마 3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3 들어가도 3이고요. 플러스 3 들어가도 3이니까 등호 성립하죠? 아, 그럼 얘는 해가 몇 개짜리예요? 2개짜리 해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 그러면 절대값 x-2가 3이라고 한다면 x-2는 뭐가 됩니까? 뿔마 3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푸신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얘는 3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로 계산해줘야겠지, x를. 그치? 그래서 x가 뭐일 수 있냐면 3일 때는 넘어가면 5가 되겠죠. 그죠? 또는 마이너스 3이라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이 몇 개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2개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이게 절대값 1개짜리 1차 방정식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절대값이 2개 들어가야 되죠. 절대값이 2개 들어간다면 방정식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잘 보세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5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값 2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범위가 어디서 나오는 범위냐면 바로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0이 될 때가 기준이에요. 자, 푸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직선을 좀 그려보고,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예요? 0이죠? 얘 0. 이 절대값 x 안에 있는 x가 0이 되는 값 얼마? 0이죠? 요것만. 그지? 얘는요? 2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 0, 2 라고 했을 때 수직선이 몇 개로 쪼개져요? 3개로 쪼개지죠. 하나, 둘, 셋. 그치? 됐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3개의 범위로 쪼개질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네. 아니, 수직선이 얘들아 가래떡이 있어. 가래떡이 있는데 2번 잘라서 가래떡 몇 개 생겨? 그래, 그 말이야. 됐지? 이해가 팍팍 되죠? 네.
니네 둘이 나눠 먹을 때 쌍쌍과 둘이 나눠 먹을 때 한 번 잘라 두 번 잘라? 한 번 자르잖아. 그지?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0, 2로 쪼갰습니다. 내가 얘가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x값 2. 오케이? 자, 이렇게 쪼갠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x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범위가 생길 텐데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1번은 x가 0보다 작은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은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3번은 제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범위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셨어요? 자, 이렇게 나눈 이유를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범위부터 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다면 잘 들어. 양수의 함수.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양수의 함수. 얘들아,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의 함수예요? 음수죠. x-2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죠. 당연히 음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잖아요. 절대값 안에가. 얘도 뭐예요? 음수죠. 그죠? 잘 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라면 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반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절대값 x가 x가 0보다 작다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가 나올 거고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풀릴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네. 안 됐어 얘가? 얘들아 절대값을 풀어줄 때 이 안의 값의 범위가 알아 몰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모르는데 범위를 3개를 쪼갠 거야. 그럼 0보다 작으면 얘 0이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음수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밖에 마이너스가 붙어 안 붙어? 붙어서 풀려야 된다고. 그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도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풀린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됐지? 그럼 이거 봐봐. 이거 풀면 마이너스 2x고요. 얘가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죠? 네? 됐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x값 얼마예요? x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그죠? 근데 하나 더 갈게요. 주의하실 거. 자,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풀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x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에 이 숫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야지만 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식이 이렇게 풀리는 이유는 x값의 범위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온 결과가 이 범위에 안 들어가면 답이 아닌 거죠. 모순인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범위예요. 얘가 볼게요. 0보다 더 나왔고 x가 2보다 작다.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면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죠? 그러면은 x가 나오고요. 잘 들어. 마이너스 x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죠. 플러스 2가 돼요. 얘가 뭐예요? 5죠. 그죠? 그럼 잘 봐. 얘는 0 곱하기 x가 이거 넘기면 3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는 만족하는 x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네요. 이게 결론. 그죠? 됐니?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x 플러스 x 빼기 2가 3이다, 헤이 5다 이렇게 나왔어. 됐니? 그러면 얘는 2x가 뭐가 돼요? 7이 되죠? 그죠? 따라서 x가 뭐가 나와요? 2분의 7이 나오죠? 그지? 근데 2분의 7이라는 숫자가 이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오케이? 따라서 결론 저 절대값 두 개 들어간 방정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x가 2분의 7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풀이에요. 하나. 됐니? 절대값 두 개 들어간 건 이렇게 풉니다. 됐어요? 자, 정리합시다. 보세요. 절대값이 두 개 이상이 들어가면 만약에 절대값이 세 개면 범위가 몇 개 나올까요? 4개 나와요? 4개? 두 개일 때 3개 나오는 범위가. 오케이? 자, 만약에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갔다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은 이게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먼저 찾습니다. 첫 번째. 그러고 나서 범위를 나누는데 요 수직선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는 둘 다 음수일 때고 얘는 얘는 둘 중 하나는 양수, 둘 중 하나는 음수일 때고 얘는 둘 다 음수, 양수일 때죠. 그죠? 이렇게 범위를 세 개를 쪼개요. 됐니? 그러고 나서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이 풀리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얘가 나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에요. 됐죠? 네. 하나 풉시다. 넘겨보세요. 휴. 자, 거기 50페이지에 9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필수 예제 9번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 필수 예제 9번을 보시면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7이다 이렇게 써집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x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 됐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얼마예요? 4죠. 그죠?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잘 봐. 마이너스 1이고요. 3입니다. 됐니?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가 생길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범위로 쪼개겠습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을 때 마지막으로 x가 4보다 작거나 병신 크거나 같을 때 요렇게 세 가지. 됐니? 자, 그랬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죠?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x 빼기 1 빼기 x 플러스 4가 7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가 이거 하시면 3이니까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근데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마지막으로 항상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풀었을 때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커나고 x가 4보다 작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4가 7이다가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x 마이너스 x니까 0 곱하기 x가 요거 하시면 5니까요. 넘어가시면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x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네.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마지막 범위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4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2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10이다. 됐니?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5다 라고 써주겠죠? 그죠? 그럼 x가 5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니 뭐래?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5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래서 두 수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게 뭐라고요? 절대값 두 개가 들어간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